우리 주변에 있는 색상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색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자연의 색을 손꼽는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늘 하나로 담아내는 사람이 있다. 바늘로 그려내는 수채화, 자수장 황순리. 한국자수박물관. 이곳에는 13세기경에 만들어진 자수 4개의 분경도를 비롯해 작품 3,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자수란 헝겊, 가죽 등의 표면에 실, 끈, 리본 등을 바늘 또는 바늘 모양의 도구로 꽂아서 수놓은 도안을 말하는데, 자수는 옛날 부녀자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훌륭한 수단이었다. 규방문화는 가장 크게 나누면 우리 문화의 흔적에서 남성들이 남긴 문화, 여성들이 남긴 문화, 그렇게 이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남긴 문화만 부각이 되고 여성들이 남긴 문화는 다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발굴을 해보니까 여성들이 남긴 규방 문화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아름답고, 특히 그 중에서 그 자수는 규방 문화 중에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그 핵심적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수를 볼 때 그 옛날 여인들의 예술성이 얼마나, 또 독창성이 얼마나 그 속에 배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수는 언제쯤 시작되었을까? 우리의 나라의 기록은 삼국시대부터이고, 삼국시대 이전에 중국의 유지동전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들이를 할 때에 그 자수된 화려한 옷을 입고 나들이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로 넘어오면 고구려 시대에 가서일이라는 분이 일본의 성덕태자를 기념하는 장막이 있었는데, 그 위에 밑그림 그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시대로 오면 유명한 여인입니다만 진동여왕이 양잠을 장려하는 기록이 있는데, 양잠이라는 것은 곧 자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백제로 가면 320년경에 340년경에 일본의 그 진모지라는 사람이 건너가서 일본의 바느질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일본 자수사의 최초의 자수 역사가 됩니다. 일본 기록에,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 자수는 고려 고종 때 처음으로 발견됐으나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 시대의 자수를 전통 자수라고 부른다. 전통 자수는 궁수와 민수로 나뉜다. 궁수는 수박 라인에 의해 놓여진 수를 말하는데, 평생 동안 수를 놓아 숙련되어 정교하고 색감이 있어서 고도의 세련미를 보여준다. 민수는 민간에서 놓는 일반 수를 말하는데, 민간인의 순수한 생활 감정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 민수의 특징이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옷에 수를 놓는 복식자수, 순수 예술 및 감상을 위한 예술자수,
생활용품에 수를 놓는 생활자수. 불교 의식에 쓰이는 물품이나 옷에 수를 놓는 종교자수가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의 한 아파트.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를 놓고 있는 여인이 바로 자수장 황순희 씨다. 자수와 인연을 맺은 지 33년. 그는 자수와 결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자수는 이미 그에게 있어 한 가정 이상의 의미인 것이다. 전남 여수 돌산도에서 태어난 그. 20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자수에 입문한다. 그 후 1944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자수 명장 1호로 선정. 9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5 자수장. 현재 사단법인 대한민국 명장회 이사, 한국자수문화협회 이사,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협회 이사까지 맡고 있다. 그에게 자수는 어떤 의미일까? 세상에서 수를 놓는 일보다 즐거운 일은 없다고 말하는 황순희 씨. 삶에 있어 자수는 그의 전부다. 자수의 공정이 그의 인생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오랜만에 걷는 인사동 거리. 이른 시각이라 그런지 거리 풍경이 한산하다. 그는 소재를 멀리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인사동을 장식하고 있는 전통 문양에서부터 하늘, 땅,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이 작품의 소재가 된다. 도안집에 나온 책의 문양도 자연의 문양과 흡사하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살피는 그의 얼굴이 진지하다. 전통적인 문양에 관심이 많은 황순희 씨. 소박하면서도 해학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민화를 보고 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색이 우아한 멋을 풍기는데 이것은 민화의 영향이 크다. 민화뿐만 아니라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책을 많이 받고 소장하고 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책들은 그의 또 다른 재산인 것이다. 소재를 찾은 후 하게 되는 일은 도안과 실 고르기다. 도안은 점, 선, 면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천 아래 그림을 놓고 따라 그리는 전사법을 주로 이용한다. 전사법으로 정교하게 우리 전통 문양을 재현하는 것이다. 실은 자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재료다. 실을 잘 뽑아내야 작품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 때문에 실의 종류와 색깔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지금 이제 실, 우리가 이제 주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거의 이 자수를 이제 우리 재료이자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이제 실인데요. 이거는 이제 품사라는 거예요. 품사라는 거는 그 누에에서 나오는 이 아주 가는 이 실이 12개, 13개가 모여서 이제 한 파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한 파람, 두 파람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한 파람을, 자수 용도에 맞게
농도에 맞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꼰사로 이제 꽈서 쓴다든지 이게 꼬면 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섬세한 이제 뭐 새 털을 넣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작은 거 하나 이게 이제 노에서 나오는 작은 가닥 하나거든요. 이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꽈가지고 이제 쓰거든요. 규방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옛날부터 부녀자들은 손수 물레를 돌려가며 실을 뽑아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색실이 만들어진다. 제 색을, 제 자수 색은 다 이제 독특하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색에 대해서 이제 저는 또 유별나게 좀 민감해요. 아주 색이 안 나오면 절대로 그 색을 쫓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색이 나올 때까지 염색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자연염색 많이 쓰거든요. 이 색을 만들어가서 안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플러스해서 만들어보고 절대로 색이 그거 돼야 되거든요. 이게 색을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새를 하나 한다 하면 그 새의 그 뭐 발톱에서부터 이제 그 날개 뭐 아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날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색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 색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색상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색상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막,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어머. 색을 만드는 염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늘을 닮은 푸른 쪽과 황갈색 빛의 양매, 진한 보라색 빛을 내는 자초가 그들이 오늘 사용할 염료이다. 몇 날 며칠을 염색만 생각하고 아름다운 색을 찾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이쁘다. 오늘 쪽빛이 유난히 마음에 든다. 이걸 두 개를 넣었거든? 공기와의 접촉으로 색이 변할까? 그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멈출 줄 모른다. 마음에 들지 않는 천이 있으면 몇 번이고 다시 물들이고 그들은 염료 채취를 직접 한다. 천연 염료는 원료의 채취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염료 추출 과정 또한 복잡하다. 이쪽은요, 지금 염료를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4월달에 심어가지고 7월달에 모종을 해요. 모종하면은 8월 말경에 가서 그 염액을 축출해요. 염액 만드는 과정은 쪽풀을 갖다가 물에다가 그냥 항아리에다 잔뜩 집어넣고 담가놨다가 한 24시간 내지 30시간을 뒀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이 소목을 해가 빼내는데 그거 축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 저거를 이쪽 가거를 한번 걷어 가져와 봐요. 이쪽 가거, 예. 할 테니까. 거기다가 타지. 여기다가 하고 말래. 그냥 묶어. 아니야. 잠깐 담그라고. 다르지? 색깔이 달라지지?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일을 자처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전통적인 염색을 해보면은 첫째 색깔 자체가 유공해요. 아주 유치한 색깔이 아니고 유공하기 때문에 해보면은 작품을 해놔도 그 작품이 살고 있어요.
우리 시를 다루는 사람은 천을 다루는 사람, 시를 다루는 사람은 어떤 전통 연습을 해야만 작품이 제대로 되는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거지. 너무 힘들거든요. 그 힘드는 걸 마다하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는 그거죠, 바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염색 작업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다. 쪽풀, 쪽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쪽풀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종류가 한 3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질이 좋은 것은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쪽풀인데 그 쪽풀은 결과적으로 섬유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색소가 덜 들어간 쪽풀을 쓰다 보니까 색상이 연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봄철에 이렇게 아주 품위가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아주 연한 그런 물색의 모시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던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쪽물을 버릴 단계의 염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연하게 들인 것들인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 민간에서는 연한 색의 생활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인식이 그 상류계층에서는 간색을 또 일반 서민은 원색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를 살펴보니까 반대 현상이 많더라는 거죠. 도리어 궁중에서 원색을 쓰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색은 아니고 질이 좋은 원색을 쓰고 민간에서는 간색을 많이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그는 숯을 매기 전에 바느질을 시작했다. 천을 고정시키기 위해 바느질을 해두는 것이다. 작품의 크기에 따라 수틀의 크기가 좌우되는데 수틀보다 약간 작은 작품들을 이렇게 천을 이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 수틀에 앉아서 이제 몇 달간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화조도이다. 쪽색 물든 실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는다. 쪽 물든 실은 너무나 선명하고 밝은 색이다. 그의 손길이 천에 옮겨갈 때마다 화려한 색의 무늬는 점점 더 선명해진다. 화조도는 주로 사대부 문인들의 순수 감상회화로 발전해왔던 주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장식 그림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화조도에서도 그에 알맞은 형식적 변모가 이루어진다. 세월의 흐름에 동하지 않고 이 작품에 술을 놓은 세월만 해도 벌써 3년이 흘렀다. 그렇게 인내하며 술을 놓았기에 정성을 들인 시간만큼이나 작품에 애착이 간다. (1월) 곤륜도를 살펴보면 동악, 서악, 남악, 북악, 중악으로 나뉘어 있는 오봉산과 십장생 중의 하나인 소나무와 상서로운 파도 뒤에 금빛으로 빛나는 산이 펼쳐져 있다. 임금은 천명을 받아 삼라만상을 통치함을 나타내며 하늘의 보살핌으로 자손 만대로 왕실과 나라의 무궁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운몽은 조선 후기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고대 소설인데 이 작품은 김만중의 구운몽을 토대로 그가 병풍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정교한 선과 화려한 색을 사용했으며 인물들의 표정이나 또 누각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어떤 작품을 하든지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수의 기법이 필요하다. 이음수는 수 놓인 부분을 걸치면서 그물 같은 무늬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간격 없이 겹치지 않고 반듯하게 수를 놓을 때는 평수. 도안선이나 넓은 면의 방향을 따라 교차점을 징그는 징금수. 도안의 방향을 따라 숫담을 길고 짧게 변화를 주면서 연속적으로 메우는 자련수. 넓은 면을 메울 때는 자릿수. 동물이나 새의 깃털을 표현할 때는 새털수. 삼나무의 입모양처럼 엮어나갈 때는 삼립수를 이용한다. 재현도 이제 재현이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에도 또 했어요, 그렇게.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전통 기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법 가지고 제가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 움직이는 뭐 자연의 모습이라든지, 제가 담고 싶은 거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기법 갖고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전통도 지키면서 우리 시대에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개발 쪽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통역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뭐 일반 말로 이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수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제 돋보기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냐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때서 이제 그 돋보기를 보면 이제 그 바늘 결이 다 있잖아요. 이제 이제 실 결이. 그때서 이제 놀랍다고 너무너무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돋보기를 사다가 놨어요, 거기서. 그의 작품을 멀리서 보면 그림인지 자수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다. 그의 작품이 매우 사실적이기 때문이다. 자연으로 나왔다. 자연은 그의 스승이다. 그는 자연에서 자수의 소재를 찾고 색을 찾고 도안을 찾는다. 자연은 그가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묘안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사진기에 자연을 담아내는 것도 그가 궁금해하는 해답을 자연에서 찾기 위함이다. 자연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낀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을 때 느끼는 평온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밥 먹고 작은 작품 하던 거 그대로 하고, 도달청 형사가 좀 늦을 것 같으면 큰 작품을 마무리를 짓고, 아니고 이제 초에 할 것 같으면 작은 작품을 그대로 해야 되거든. 될 수 있으면 큰 작품을 올해 안에 끝내고 싶은데, 전시에 또 우리 또
또 아무래도 또 상품 하나라도 개발해놓은 것도 팔아야 되니까 올해 그렇게 마무리 지어야 일상생활 어디서든 그는 자수 생각뿐이다. 밥상을 물리치고 작업에 들어간 황순희 씨. 지금 그가 만드는 것은 전통을 재현하는 작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소품들이다. 황순희 씨는 오래전 전통자수 장신구 4건을 관광공예품으로 개발 특허를 내면서 출원의장 등록을 획득했다. 그가 만든 생활소품은 반지와 목걸이, 놀이개, 조임, 골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처음으로 자수를 관광공예품으로 개발한 그는 정성스런 손길로 상품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 섬세한 수를 놓아 만든 소품들이기에 작은 흠집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꼼꼼히 살펴본 소품들을 직접 해본다. 선생님, 네. 와서 이거 완성한 거 한번 걸어볼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며 만든 상품들. 그가 만들어낸 장신구들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빛깔과 섬세한 선으로 표현돼 있다. 특히 작은 장신구에 수놓인 문양의 색깔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는 거북이 모양의 브로치를 직접 해본다. 장신구의 색과 문양이 정말 화사하다. 색을 중요시하는 그의 작품 세계가 소품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른 아침 화장을 곱게 하는 황순희 씨.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공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 외출하는 일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조달청. 그녀가 찾은 곳은 조달청 전시관.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 등의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선 명장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까지 돕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그의 작품도 이곳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자수 공예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전혀 없어 애를 먹었던 그때가 떠오른다. 장인들이 대접을 받는 외국의 경우가 부러웠던 시절이다. 제가 일본을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일본 문화재, 명장들 뭐 이렇게 전부 모여서 전시회를 그분이 그 나라는 문화의 날이라 해갖고 공연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일본 국가에서 그 공연인들한테 해주는 거.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작품만 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작품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우리나라에 와서 보름을 엉엉 울었어요. 팔로 책을 찾지 못했던 그에게 조달청이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여 그들이 내민 손을 맞잡았다. 이것을 계기로 그의 장신구들이 조달청에 전시되었고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조달청과의 인연에 대해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가을부터 시작해서 조달청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서울 조달청에서 그 한번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그 직원들 그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계를 지키듯이 이 사람들도 정말 그 직원들한테 저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마음을 느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살 때도 우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 팔로책이 생긴 그의 작품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귀중하게 보관해온 작품을 펼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재현한 또 하나의 작품인 몽유도원도이다.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의 명으로 안견이 그린 조선 회화의 최고봉이다. 그 큰 특징은 그림의 줄거리가 왼편 하단부에서 오른편 상단부로 전개돼 있으며 몇 개의 경관이 따로 독립돼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작품의 첫머리는 몽유도원도라는 제첨이다. 이어 이 세상 어느 곳이 꿈꾼 도원인가로 시작하는 안평대군의 시연수가 보인다. 다음은 안견의 그림인 몽유도원도를 재현한 부분이다. 박백년 신숙지와 같은 당대 20명의 고사들이 쓴 찬문이 펼쳐지는 총 길이 8m의 대작을 만들었다. 안평대군의 그 많은 작품들 다 손실된 그 중에서 딱 한 점 남은 작품이 그나마 일본 청정박물관에서 소장되어 있다는 그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알았어요. 작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참 아깝고 이런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소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 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내 나라는 자수를 남기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걸 시도를 이제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종이 비단이라고 있었나 봐요. 옛날에 그 글씨 이제 쓰는 분들의 종이 비단의 색상마다 이제 보니까 그 당대 대가들이 쓴 뭐 이렇게 색상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연한색 바탕, 어떤 사람은 진한 바탕, 또 그게 또 뭐 변하고 뭐 이런 색상들이 다 틀려가지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원본 색상 그대로도 하려고 이제 자연염색을 이제 택했어요. 그래서 그 자연염색에 대해서 한참 이제 어떤 색이 이런 색이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경영자를 어느 날 이제 끓이다 보니까 이 색상하고 비슷했어요. 거기다 이제 먹을 좀 갈아서 먹을 이제 한 숟가락씩 이제 넣고 해서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붓글씨도 전부 그 염색 먹 갈아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글씨 그 실도. 그 다음에 염색을 이제 주먹을 갈아서 실에다가는 하고 바탕에다가는 이제 쪽하고 쪽만 가지고는 이제 막 구로 본색 같은 게 나오거든요. 쪽은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청색 이렇게 막 녹색 빛깔이 나는 게 이제 쏙이 이제 그런 빛깔이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혼합을 해갖고 이제 이런 바탕을 만들고 많이 처음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색상을 이제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원도는 거의 이제 뭐 칠색상으로
그 상대 그 목으로 다 이제 그 그린 그걸 전부 저는 이제 실로 하려니까 그 염색 색상에 좀 제가 애를 먹었죠. 또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거기만 막 화려하게 이제 나타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 보이게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제 복숭아 이제 그때 꽃 피는 계절이니까요. 그 복숭아 꽃을 나타내려니까 막 연한 거, 진한 거, 막 이런 아주 막 그냥 화사하게 이게 막 드러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이제 뭐 아주 가라앉지도 않게 여기 이제 전체적인 그 배경을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아주 섬세한 기법을 이제 이게 써서 이제 동들을 자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연을 스승이라고 말하며 자수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황순희 씨. 자연에서 색을 얻어 자연을 그려낸다. 자신의 온 정성과 신념을 다해서. 지금도 여전히 작품 하나 하고 나면 참 이렇게 뿌듯하고 이런 마음도 들지만은 작품 끝나기 전에 벌써 다음 작품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작품, 또 이 작품을 또 하고 싶다. 또 세상 모든 아름답고 좋은 걸 보면 다 수틀로 다 담고 싶어요. 수틀에다. 자수를 하고 있는 동안 그는 세월이 가는 것을 잊는다. 바늘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은 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한 땀 한 땀 화폭에 그려지는 수채야만이 그녀의 관심 대상일 뿐이다.